네, 안녕하세요. JTBC 뉴스원룸 진행하고 있는 고승혁 기자입니다. 예, 오늘 주제 방금 나갔는데 확인하셨나요? 예,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전두환 씨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 이게 뉴스로 보도로도 나왔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미리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뉴스에 관한 얘기는 없고 사은품에 관한 얘기 굿즈 반응 진짜 좋네요. 지금 강사라님이 머그컵으로 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머그컵을 확보를 못했어요. 연초라서 다이어리랑 달력이 있어서 다이어리랑 달력을 오늘 방송 중에 좀 여러분들이랑 선물로 드리고 싶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재미있는 질문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너무 컸나요? 네. 팔로워들 여러분들은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없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한번 주세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국가보훈처에서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얘기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다뤄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왜냐면 정확히 명확하게 이분을 안장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가보훈처와 기타 부처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서 취재를 했어요. 일단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안 돼.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국립묘지에 가는 거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1996년에 반란 수괴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해 97년에 전두환 씨가 바로 사면이 된 거예요. 근데 사면이 되면서 동시에 전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야? 사면이 되고 전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국립묘지에 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이거 아니 그래도 반란 수괴로 형을 확정받았는데 국립묘지에 가는 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들 쭉 보니까 복숭아 꿀님께서 그게 명예를 갖는 장소인데 점점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제콩님께서도 뭐 형을 선고받은 거에 관한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진격정님도 국립묘지가 좀 아무나 가시는 곳인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재수제로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지금 인사를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뭐 찾아가면 어렵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한 약간 독재자는 안장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진격성님 오늘 무서운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또 러브하와이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은 예우를 해주고 후세에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임금도 있지만 역사는 역사대로 보존했음. 그렇죠. 이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니까 가지 말자 이런 평가보다는 좀 이렇게 후대의 평가를 맡기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원동님 안녕하세요. 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저는 안녕하다고 해야 되나? 안녕해요. 예, 좋습니다. 안녕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정답은 뭘까요? 강사라님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역사는 후대가 평가해야 되니까 후대에 좀 평가를 미룰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의 아무튼 지금 보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안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진짜 뭘까요? 정답은 뭘지 정답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보훈처 관계자랑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좀 사실하고 달라요. 문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고요. 뭐 언론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국민묘지법상에는 그런 내란죄라든가 그 살인죄의 경우에 안장 배제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국가장법에 의해서 그 안장 장지라든가 이게 선정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럼 사면 복권 같은 그런 이슈가 끼어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나 아니면 법률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지루하면 이게 끝나고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잘 설명해드리고 또 제공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통화 내용을 제가 싹 정리해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두환 씨 장례를 치를 때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두환 씨가 장례를 치를 때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직 대통령이 어디에 묻히냐 이런 거는,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이런 거는 국가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국가장례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국가장례위원장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권에 따라서 국가장을 치르는 사람의 국립묘지행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정권 때 만약에 이렇게 말이 꼬이네. 만약에 민주당 정권 때 전두환 씨 장례를 치르면 국립묘지에 못 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전두환 씨가 장례를 치르면 국립묘지 행위 가능할 수 있는 포인트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국가보훈처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립묘지법상으로는 안 된다. 국립묘지법상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사면 복권을 받아도 국립묘지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듣자마자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형을 확정받고 나중에 사면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국립묘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좀 여러분들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용산포로리님, 사면 복권이 뭐예요? 사면은 약간 쉽게 설명하면 죄를 사해해 주는 거고, 복권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은 한 개인을 사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97년에 전두환 씨를 특별 사면해서 전두환 씨의 전과를 없애준 거죠. 근데 특별 사면할 때 전과를 없앨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전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특별 사면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설명 좀 이해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국립묘지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국가장법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장법을 통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셨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예전에 민주화운동 하셨으니까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사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장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법무부한테 해석을 받아가지고 사면이 됐으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회복된 걸로 보자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이렇게 좀 모신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도 똑같이 비슷한 선례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용산포로리님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사면됐나요? 사면된 배경도 궁금해요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따르는 분들의 표도 얻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공약을 걸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면 복권 시킨 정부는 지금 물어보셨는데 이때가 97년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정권 잡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언덕저편애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일런트 하운님 복권은 어떤 복권이 당첨 확률이 높나요? 이런 아재 개그 제가 아재 개그를 잘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네요. 예. 아무튼 지금 고구마 먹는데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추징금 안 내놓고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막 발뺌하거나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놓고 골프장에 가서 18홀 다 계산하고 이런 전두환 씨가 뭐 국립묘지에 간다? 이거 약간 좀 국민 정서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가령 5.18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시거든요.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화 묘지에 계신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계시면 5.18 운동하신 분도 국립묘지에 전두환 씨도 국립묘지에 그러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도대체 국가가 어떤 가치를 예우하겠다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이런트 아웃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HR송님이 그 두 건을 동일시 가능하다는 게 참 그렇네요. 점점점 이게 사안이 동일하다기보다는 사면 복권된 분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가 이 여부에 관해서 약간 법리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나 봐요.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내 고향 서울님 기자님 진행이 더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런 댓글이 달렸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 지금 보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자. 반란주계 빼박 국립묘지 못 가게 하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자는 내용이 국회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헌정을 유린한 사람들한테는 사면 복권 받았어도 못 가게 하자 이런 안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안은 뭐냐면 내란죄 혹은 내란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면 복권을 받아도 국립묘지에 못 가게 하자 이런 식의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도 지금처럼 난감하게 애매한 대답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런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두환 씨가 장례를 치를 때 어떤 정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러브 하와이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격정님도 고구마가 식도를 꽉 막고 있는 이 답답함은 아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약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약간 판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파트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는 그것도 약간 좀 그래요. 국가가 국가 유공자나 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 경우의 수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국립묘지에 있는 대통령 묘역이나 장군들 묘역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사진으로 보신 적 있어도 돼요. 현충원에 가보면 살아있을 때 계급에 따라서 묘지의 크기가 다 달라요. 대통령은 엄청 크고 장군은 조금 크고 일반 사병은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건 다 같은데 죽어서도 이렇게 좀 차별하는 게 맞나? 아니면 대통령이니까 좀 예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양쪽의 궁금증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면
권력자 한 명을 이렇게 숭상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들을 좀 똑같이 대해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좀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게 더 맞는 원칙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분, 사실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사고로 돌아가신 소방관분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좁은 묘에 있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를 알아봤더니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든 사병이든 다 똑같은 크기의 묘지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보면 대통령도 사병도 1.3평의 공간을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석의 크기도 다 똑같아요. 물론 약간 돈을 들여서 조금 더 큰 비석을 쓸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큰 비석의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엄청나게 큰 비석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프랑스 팡테온 같은 경우도 뭐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원동님이 옛 선조 때부터 이어져온 세습적인 관습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국가 원수를 막 웅장한 묘에 묻는 거는 사실 민주주의보다는 좀 왕조 국가 전통에 가까운 그런 세습적인 느낌이 맞는 거죠. 네. 내고영 서울님도 이런 말씀 하시네요. 무덤이 계급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는 점점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진유 님도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평하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민주주의로 유명한 나라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찾아봤는데 왕국도 사실 비슷해요. 영국 같은 나라도 왕정이니까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제 왕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크진 않지만 당연히 화려하게 하는데 장군, 사병 이렇게 군인들의 계급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묻는 거는 사실 계급제, 신분제 국가이고 왕이 있는 영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치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내 고향 서울이 안 그래도 다른 나라 사례 궁금했는데 역시 우리 기자님 준비 잘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응원의 댓글에 힘이 팍팍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전직 대통령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 전직 대통령 중 5분이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 계신데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총 5분이 지금 현충원에 계시고 최규하 대통령만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서울 현충원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들의 묘자리가 도대체 일반 국가 유공자보다 몇 배나 더 클까요? 10배? 15배? 20배? 30배?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의 궁예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는 동안 대통령 묘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보면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 국가 느낌이 사실 나기는 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초반에 나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 같은 경우는 진짜 조선시대 왕릉처럼 봉분 아래를 이렇게 돌로 다 둘러놨어요. 진짜 왕조의 왕릉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리고 비석도 엄청 큰 비석을 이렇게 세워놔서 딱 보면 약간 위화감이 드는 여기에 높은 사람이 묻혀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제 서울 현충원에 있는 4분의 대통령 묘를 차례로 보셨는데 조선 왕릉이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이 전체 대통령 묘역의 평균 크기가 일반인보다 얼마나 크냐면 100배나 큽니다. 100배나 커요. 100배나 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데 와 원동님 헐, 진희님 오, 내 고향 서울님 뜨아, 진격철님 헐, 용산 프로님 오, 엄청 커. 엄청 커. 여러분 댓글과 다르게 저는 표준어로 순화해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비속어 쓰시면 제가 당황할 수 있어. 진영만님 엄청 크네. 내 고향 서울 이건 왕릉입니다. 와 댓글이 막 엄청 달리고 있어요. 진희님 1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HR 손님 100배. 오, 맞췄습니다. 100배예요. 100배 커요. 지금 다른 사진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지금 사진 혹시 보이세요? 이 사진도 서울 현충원 사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국가유공자 아니면 사병들 그리고 뭐 독립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신 묘의 모습이에요.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본 대통령의 묘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모습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왕릉같이 생긴 대통령 묘역 5개 면적을 다 합치면 1690제곱미터 512평이나 돼요. 이 중에 이승만 대통령 묘역만 200평이 넘어요. 근데 보통 국립묘지 묘역이 1인당 3.3 그러니까 한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리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뭐 불 끄다가 순식간 소방관 분들 다 한 평에 묻혀 계세요. 그런데 대통령들은 평균 100배 그러니까 100평에 묻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2006년에 대통령 묘지의 크기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뀌어봤자 얼마냐면 바뀐 게 26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80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만 우대받는 게 아니에요. 장군도 우대받아요. 장군 묘역은 1인당 26.4제곱미터 그러니까 8평에 달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80평, 장군은 8평, 일반 국민들, 일반 유공자는 1평. 이거 약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거 약간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정답 맞춘 사람 나야 나 진희님 용산 포로리님 마이님 정답 맞추면 굿즈 주세요. 네, 저희가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님 공부해 와야겠다. 아lun게임 200명 기가 차군요. HR 손님 80배 크크크크크크 그니까요. 진짜 80평 우리 집 몇 배네요. 제가 지금 집이 6평인데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격성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6.25 때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 두 분도 저 작은 곳에 계시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좀 이런 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좀 느낌이 저희가 들기도 있죠. 대통령 묘지에서는 다른 땅에 묘역들 채워넣는 게 훨씬 더 국민 정서에 맞고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런 안도 내놨어요. 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한 평씩 쓰자 이런 법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전부 다 똑같이 한 평에 가자 이런 안을 내놨어요. 김중로 의원이 장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8평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법을 내놓은 거죠. 근데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놓은 법률 검토 보고서가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전통이나 일반적 국민들의 관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묘의 면적을 달리하는 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장군을 좀 넓게 묻는 게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역사적인 전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면 왕조국가 시절 얘기 아니에요? 약간 국립묘지를 운영하는데 민주주의의 원칙보다 역사적 전통을 우선시하는 게 맞는가? 이 얘기는 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용산 포로리님 계급으로 차별받네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 뭐 임성우님 네 안녕하세요. 임성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임님도 안녕하세요. 진희님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크긴 큰데 전직 대통령 묘지가 똑같이 한 평인 것도 상상이 안 되네요.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도 결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국립묘지에 묻힌 대통령이랑 사병이랑 똑같이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살짝 가운데에다 놔서 살짝 크게는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큰 평수로 이렇게 해놓은 상황은 지금 아닌 걸로 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댓글 합격자,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
아이템 나눠드리는데 지금 한번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선정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한 뉴스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사실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가 이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 묻히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되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기타 부처들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 지금 상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가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장례를 치를 때 어느 정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만 유난히 큰 묘에 묻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조사해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하고 있지 않고 뭐 영국은 왕실이니까 잠시 제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급작스러운 사고가 이게 제가 디렉션을 받는 이어폰인데 잠깐 떨어졌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왕은 당연히 거기는 신문제 국가고 왕조 국가니까 왕릉이 있지만 장군이나 사병을 따로 차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뉴스를 진행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네, 많은 얘기들이 있네요. 네, 러브하와이님 대통령들은 방이 크잖아요. 미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감옥 얘기하셨고 네, 진희님 라이브로 말씀하시면서 객관 지키기 힘드실 수 있는데 공정한 보도 놓치지 않는 뉴스 언론 응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 준비했는데 당첨자를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처음에 우리 동네 음악대장님 드리기로 했고요.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그리고 계속 좋은 의견 달아주신 마리온 씨님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온 씨님. 네. 그리고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 또 저희 댓글로 저희 취재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 그리고 유진요님 말씀도 굉장히 저희 말씀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일런트 유진요님, 우리 동네 음악대장님, 마리온 씨님. 지금 네 분이네? 한 분 더 선정을 하는데, 오늘 보신 게, 피디님, 제가 그냥 정해도 되나요? 눈치를 보고. 네, 여러분들 오늘 딱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분, 네. 내 고향 서울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음악대장님, 마리온 씨님, 그리고 사일런트님, 그리고 유진님, 내 고향 서울님 5분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있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JTBC 인스타 D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설 선물을 다음 주 설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DM으로 연락주세요. JTBC 커뮤니티도 좋고 네. 게시를 저희가 할게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여러분들 선물 챙겨드리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도록 하고요. 당첨 내용은 저희가 게시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설이잖아요. 설 연휴 동안 뉴스원룸 휴방을 하고요. 아시지만 저희는 한 주 쉬고 2월 11일 월요일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지난 뉴스원룸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친척들한테. 우리에겐 이곳이 뉴스룸. 지금까지 뉴스원룸 진행의 고승혁 기자였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월 11일 구정 끝나고 2월 11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구정 때는 휴방. 다음 주 휴방이고 다시 만나요.